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여기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보게 되면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맵이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현대 스마트 패키지 1을 넣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야, 차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맞아요. 그냥 이걸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스마트 패키지 1, 이거는 필수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아무리 27만 원이 좀 인상이 되더라도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넣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A원 서변호입니다. 오늘은요, 아반떼 가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반떼 가격 공개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준중형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요, 아반떼 가격 분석입니다. 어떤 가격에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트림이 가성비가 좋을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신차가 출시가 되면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아반떼 어느 정도 올랐을까?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가격이 그대로 동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꼼수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존에 나왔던 스마트 트림이 삭제가 됐어요. 이제 모던 트림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위 트림인 이제 인스퍼레이션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구형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옵션이 빠졌고 추가가 됐고, 거기에 따른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카탈로그 옵션표를 보게 되면요, 기존 스마트가 모던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모던이 프리미엄으로 이제 한 단계 이름이 바뀐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뀐 느낌으로 가격 인상표를 보게 되면요, 야, 가격이 꽤나 많이 올라간 느낌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모던 같은 경우에는요, 구형이 2,062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신형이 2,398만 원입니다. 336만 원이나 인상이 됐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이 꽤나 많이 됐어요. 383만 원.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7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3,152만 원. 네, 396만 원 가격 인상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5천만 원대 차량, 그리고 1억대 차량을 보게 되면요, 한 3, 400 정도 가격이 인상이 돼도 와, 진짜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가성비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 업무용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근데 가격이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가격 인상 부분을 좀 볼게요. 하이브리드도 이제 가격 인상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일단 모던은 387만 원 올라갔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은 431만 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도 이제 438만 원이나 가격이 인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기준 아반떼 구매할 때 많이 비교하는 이제 차량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셀토스 같은 경우에 3천만 원부터 이제 3,600만 원대까지 있잖아요. 근데 아반떼는 조금 더 비싸죠. 20만 원부터 한 7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셀토스랑 가격이 거의 구성이 좀 비슷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호나보다 아반떼가 조금 더 비쌉니다. 당연히 4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비싸고, 그리고 니로랑 비교해봐도 아반떼가 비쌉니다. 네, 10만 원대부터 이제 80만 원대까지 좀 비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형 세그먼트 하이브리드를 구매한다면 아반떼가 가장 비싼 구성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트림별로의 옵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구형 대비했을 때 이제 옵션이 어떤 게 추가가 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모던을 볼게요. 먼저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이었는데 2.0 가솔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도 8개에서 10개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죠. 휠은 15인치에서 16인치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였는데 12.9인치 플레오스가 탑재가 되는 거죠. 이 플레오스 말이 많아요. 이 그랜저가 출시가 됐을 때에도 플레오스 하나 딱 바꿔놓고 이 플레오스 가격만 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아반떼도 역시나 이런 여론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옵션 또 바뀐 게 풀 LED MFR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요, 그게 이제 프로젝션 타입으로 또 변경이 됐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 스탑앤고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가 들어가게 되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들어가게 되고요, 교차로 대응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게 되죠. 후측방 충돌 경고,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마지막으로 후석 승객 알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모두가 다 그냥 모던의 기본 사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모던 트림에서 이제 추가 옵션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9.9인치 슬림 디스플레이 35만 원입니다. 요거를 또 추가로 35만 원 받네요. 컨비니언스 1 65만 원, 현대 스마트 센스 1 96만 원이에요.
그리고 17인치 알로이를 선택하게 되면 32만 원이 추가가 되겠죠. 요거는 웬만하면 추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9.2인치 슬림 디스플레이는요, 즉 깡통은 계기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옵션으로 넣어야지만 있다는 건데 그게 35만 원이에요. 웬만하면 넣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뭐 따로 이제 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옵션으로 빼놨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거 그냥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컴뮤어스 1, 이 기존에 38만 원이었는데 27만 원 인상이 됐어요. 기존에 이제 듀얼 프로토 에어컨만 들어갔는데 이번 신형부터는 추가로 인조가죽 시트와 하이패스 그리고 1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에는 기존 69만 원이었는데 27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후방 관련 안전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컨트롤 2,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글레오 AI 6가지가 묶여있는 패키지 옵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여기 현대 스마트 센스 1을 보게 되면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맵이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현대 스마트 패키지 1을 넣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야, 차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게 맞아요. 그냥 이걸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 스마트 패키지 1, 이거는 필수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인포 대비가 79만 원이었나?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모든 게 이제 가격이 아무리 27만 원이 좀 인상이 되더라도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옵션은 아반떼는 이제 깡통으로 타려면 진짜 가성비 있게 타야 돼서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딱 추가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성비 있게 아반떼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2,490만 원으로 그냥 가솔린으로 선택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다 옵션 다 넣고 뭐 하이브리드 넣고 하면 와, 가격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사회 초년생이 살 수 없는 차. 그쵸, 살 수가 없는 차가 돼버리는 거죠. 뭐 그만큼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긴 한 거죠. 자, 다음 프리미엄으로 한번 볼게요. 프리미엄은 모던 대비했을 때 373만 원이 또 비싸잖아요. 그럼 구형 대비했을 때 어떤 게 또 새롭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모던 대비했을 때 또 좋아지는 옵션들 한번 제가 찝어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구형 대비 좋아진 옵션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원래 1이었어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2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적용이 됐고, 전면에 이중접 밥차음 유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아반떼도 이제 이중접 밥이에요. 그리고 글레오 AI 추가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존에 앰비언트가 들어갔었는데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야 앰비언트가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조금 너무한 게 아닌가. 이 정도는 앰비언트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쉽죠. 모던 대비에 좋아진 옵션들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인조가죽 시트가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것도 아쉽죠. 기본 인조가죽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1열 열선 통풍 들어갑니다.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16인치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돼요. 앞에가. 그럼 추가 옵션을 한번 볼게요. 썬루프, 와이드 썬루프예요. 90만 원. 너무 비싸요. 플레어스 커넥터, 그리고 거기에 더해 9.2인치 슬림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이게 83만 원입니다. 그럼 넣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절대 옵션인 것 같은데?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2 40만 원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도 절대 옵션 하나 추가할게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뭐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있겠죠. 그리고 플래티넘 93만 원, 컨버터 76만 원, 그리고 17인치 알로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와이드 선루프는 기존에 그냥 선루프였고요. 이게 바뀐 거죠. 와이드 조금 더 커지면서 이제 가격이 45만 원이 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플레어스 커넥터, 이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추가로 뺐습니다. 이거 하나 그냥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스마트 패키지 2, 기존에는 선택이 불가능했던 옵션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보통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더 비싼데 얘는 좀 저렴하죠. 그 이유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 3가지 옵션이 묶여 있고요. 가격도 좀 저렴해서 저는 절대적인 옵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사양들은 아반떼가 이번에 출시하면서 조금 잘했던 건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추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요, 기본 차량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런 옵션들까지 또 비싸게 넣으면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에 대한 옵션 가격은 좀 합리적으로 출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 비싼지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제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블랙 센터 가니쉬,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 풀 LED 헤드램프, 요게 좀 원가가 조금 더 비싸겠죠? 우리가 행사장에서 봤던 익숙한 디자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직 깡통 디자인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직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예 없었죠.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USB 고출력 C타입 단자가 들어가게 되고 레인 센서 그리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동승석의 2열까지도 이제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게 되고 하이패스 기본 디지털 키 2 그리고 메탈 페달 그리고 동승석 시트백 포켓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보게 되면요, 뭐 하이패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성비를 논하자면요. 컴포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6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인하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죠. 현대 디지털 키 2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동승석 이제 시트 포켓 세 가지 옵션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인하된 거예요. 그냥 내려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옵션이 좀 빠지면서 내려갔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플레오스 커넥트, 현대 스마트 센스 2 두 가지만 딱 추가해가지고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2,894만 원으로 이제 여기서 옵션을 몇 개만 추가한다면요, 인스퍼레이션과 가격이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 프리미엄에서 옵션을 추가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인스퍼레이션을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딱 요 두 가지 정도 옵션만 추가해서 출고하자. 이게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한번 볼게요. 인스퍼레이션은 프리미엄 대비했을 때 381만 원이 비쌉니다. 구형 대비했을 때 좋아진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확대됐다라는 거, 추월 시 대항차라든지 그 다음에 측방 접근차라든지 회피 조향 보조가 다 가능한 거죠. 아무래도 안전사양들이 좀 확대됐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게 되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경고 연동 앰비언트 무드램프, 뭐 이거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들어가게 됩니다. 패들 시프트, 야 이거 패들 시프트는 그냥 넣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사양이긴 한데, 그죠? 패들 시프트가 또 여기서부터 들어가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전자식 변속 레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반면에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본이었어요. 근데 이게 옵션으로 빠졌어요. 근데 가격은 또 올라갔죠. 이거 아쉽고요. 보스 사운드가 기본이었는데 이제 배경 음성 스피커로 옵션으로 좀 빠진 거죠. 아쉽습니다. 프리미엄 대비했을 때 좋아진 거,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기본 적용,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기본 적용, 그리고 컴포트 기본 적용, 17인치 알로이 기본 적용,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 듀얼 스마트폰 무선 충전, 인스퍼레이션부터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 패드 시프트, 이런 것들이 그냥 프리미엄 대비 좋아진 옵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추가 이제 옵션들 뭐 비슷합니다. 와이드 선루프, 플래티넘 2, 빌트인 캠 2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1과 2가 있고요. 그리고 18인치 알로이 휠 옵션이에요. 50만원. 그리고 뱅앤올uf슨 사운드 110만원. 아반떼에 이제 뱅앤올uf슨이 이제 들어가는 시대를 저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제가 한번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그럼 가격이 무려 4,090만 원이에요. 그 아반떼 구매하시겠습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K5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제 4천만 원대 아반떼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오르긴 했네요. 자세한 사양들을 보게 되면요, 플래티넘 2는 플래티넘 1보다 이제 3만 원이 가격이 인하가 됐어요. 근데 이 옵션은 이중 접합 차원 글래스가 1열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빌트인 캠 2 플러스, 이거는 인스퍼레이션만 선택이 가능한 선택받은 옵션이잖아요. 다른 트림은 이제 빌트인 캠 옵션 자체도 없으니까 인스퍼레이션만 빌트인 캠을 넣어주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1, 그리고 2, 이 차이점이 뭐냐,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에는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어 후진 보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 옵션까지 필요한가 싶어요. 이 정도면은 진짜 고급 세단에만 들어가는 옵션이잖아요. 사실 인스퍼레이션도 이제 가성비로 운영하려면요, 파킹 어시스트 그냥 1 정도만 딱 넣고 출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옵션 아예 안 넣거나? 아반떼에서는 좀 욕심부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반떼를 접근하는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세컨카 아까 얘기했죠. 뭐 그리고 영업용,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제 첫 직장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정도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가격을 4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이 첫 차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기본에 충실한 아반떼라고 하면요, 2천만 원이 이제 중후반대, 그냥 기본 사양을 출고하는 게 맞고요. 하이브리드로 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중국 전기차, 가성비 좋은 전기차 많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아반떼의 이 가격을 저희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반영을 해서 실제 판매가 어떻게 나올까, 그 데이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컨텐츠가 최저가 견적을 알려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컨텐츠다 보니까 각 트림별로 최저가 견적을 제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예상치 가격입니다. 이 예상치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이 비슷한 금액에 출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요, 네, 엔트리 트림이 이제 모던이잖아요. 모던의 월 납입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프리미엄까지도 이 정도 금액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스퍼레이션까지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뭐 하이브리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 옵션에 대한 선택을 정말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가격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뭐 비싼 차가 계속 비싸진다, 그럼 뭐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반떼를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물론 차는 좋아졌지만 필요로 하지 않은 옵션들이 너무나도 이제 깔려져 있고, 그리고 기본 가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다 함께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추후에는 이제 시승기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아반떼 시승차를 저희가 빠르게 섭외해서 시승하고 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실제로 한번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